어떻게 넣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사실 제 생일 주간입니다. 이제 연말에 12월이 되면 여기도 프림이라고 해서 연말 보너스 상여금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직하기 전에는 받은 적이 없는데 이직하고 나서는 이제 프림이라고 상여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돈으로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세금 내는데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직원들한테 주어지는 수당이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이래요. 모든 회사에서 의무사항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거나 관습이 존재하거나 이럴 때 프림을 지급한다고 챗 GPT가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프랑스에서 이제 직업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 채용 공고에 프림이나 보너스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의 50%가 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닌데 이미 12월이 될 때까지 세금을 거의 그 프림만큼 내고 있기 때문에 꽁돈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세금 돌려받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받으니까 좋긴 하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 돈으로 인스타 360만 사고 나머지 돈은 이제 한국 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제 모아놨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참고로 물건을 쉽게 사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저한테 투자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 올해는 약간 마음을 먹고 내가 올해 프림 받으면 다 쓴다. 내가 여태까지 눈팅으로만 보던 그 내가 필요했던 물건들 내가 다 산다. 아주 이를 갈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받자마자 짜자자작 해서 몇 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제 돈도 서브너이 쓴다고 이게 쓰던 사람이 아닌데 돈을 막 이렇게 숭덩숭덩 쓰니까 좋은데 스트레스 받아. 좋은데 걱정되고 좋은데 불안해. 그러면 이게 사놓고도 약간 내가 이게 지금 잘하는 짓인가?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었나? 엄청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만 질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 지는 이제 2년 조금 넘어갑니다. 그전에는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비에 되게 관대했단 말이죠. 그냥 뭐 우산 있으면 우산 쓰면 되고, 신발이야 뭐 첼시 부츠나 이런 거 신으면 되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비만 잘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수용품에 제가 눈이 가기 시작했어요. 방수용품에 거의 혈안이 돼서 온 사이트를 뒤지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고맙게도 저한테 그런 방수용품 파는 업체들을 이렇게 띄워줘서 몇 개를 이렇게 눈팅을 엄청 오래 했어요. 지금 한 2년 넘게 사고야 말았습니다. 일단 방수 자켓은 저희 사장님이 이제 가진 게 많으신 분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친히 또 이렇게 빌려주셔서 방수 그 우비는 저희가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방수 우비를 입은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 비 올 때 겁이 없고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방수 신발과 방수 가방을 산다면 나는 진짜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만연한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매한 것이 바로 방수 가방입니다. 이게 스페인에서 왔나 뭐 그랬거든요.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두 가지를 구매했어요. 가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왕 사는 거 방수로 다 사버리자 해서 두 가지를 구매했고요. 배송도 꽤나 빨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산 가방이 이 브랜드의 스테디 제품은 아닙니다. 지퍼가 있어야 가방에 든 물건들을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퍼가 없고 그냥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줄 당겨서 매는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퍼가 있는 제품으로 찾다가 이 가방을 구매하였습니다. 특이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는 시그니처가 이 매듭입니다. 요게 약간 그 코스에서 나온 그 퀼팅백 같은 그런 느낌이라 유행을 너무 타지 않을까 했는데 유행을 타도 어쩔 수 없지. 내가 필요한 게. 그래서 이렇게 매는 가방을 하나 구매했고 이게 방수가 된대요. 그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일을 꽤 자주 해요. 요거는 제 기억에 40유로였나? 이거 되게 저렴하게 주고 샀습니다. 저와 함께 출퇴근길에 비를 맞아줄 친구로 이 친구를 선택했고, 이 가방끈이 진짜 이뻐요. 약간 펀지 느낌입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제가 또 이제 가죽백이 없습니다. 가죽 가방이 없어서 가죽 가방을 정말 좀 괜찮은 쓸만한 뭐 결혼식에도 가고 할 때 쓸 수 있는 그 각진 가죽 가방을 사려고 했는데 제가 취향이 그런 사각 가방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약간 특이한 쉐입의 가방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던 유일한 저의 가죽 가방도 W 컨셉 스토어인가? 뭐 인터넷에서 산 건데 약간 요런 느낌의 가방을 사서 진짜 잘 쓰고 다녀갔는데 얼마나 잘 쓰고 다녔는지 여기 막 이렇게 다 터져가지고 이제 생명을 다했거든요. 사실 이것도 기워서 쓰다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워서 쓰다가 애가 이제 나를 이제 그만 보내줘라 해가지고 또 터지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보내줘야겠다. 이제 꼬매다 더 이상 꼬맬 데가 없어가지고 이 가방을 이제 보내줘야 할 것 같아서 가죽 가방을 하나 샀다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아이템이 없으면 기본템을 사라고 하잖아요. 뭐 검정색이든 무채색을 사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그 버건디색에 완전 꽂혀가지고 뭐 물건만 보면 다 버건디 옵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또 버건디 가방을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만두백입니다. 요즘에 뭐 저기 어디야 르메르나 이런 데 보면 다 약간 크루아상백, 뭐 바게트백 해가지고 얇고 긴 쉐입이 되게 많이 나오나 보더라고요. 얘네도 이제 덤플링백이라고 해가지고 만두백이 가죽으로 또 있는데 버건디야. 그래서 눈이 완전 살짝 골아서 이것을 사게 되었다. 얘도 끈이 천 가방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매듭을 안 지어줬네? 어디를 매듭을 지어야 할까? 끝을 묶으면 되지 않을까? 사이트에선 되게 이쁘게 돼 있었는데 왜 매듭을 안 지어줬지? 뭐 대충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맞아 이 느낌이야! 근데 이거였어! 끈을 맞춰서 하시라고. 얘가 비건 레더였어요. 그래서 얘도 비 맞아도 된다고 그 사이트에서 그랬거든요? 보시면 얘는 입구는 되게 좁아요. 입구는 좁은데 안에는 그래도 내 주먹 한 4개는 들어가는 꽤 넓습니다. 입구가 진짜 작다. 그 여기 브랜드 가방이 진짜 다 특이하고 얘도 세일해가지고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저의 출퇴근길을 함께 해줄 방수 친구들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발이죠. 요거는 이제 잘란도 프리베 해가지고 시즌 지난 브랜드 제품들인지 모르겠지만 브랜드 제품을 싸게 자주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제품도 바뀌고 거기서 구경을 하다가 반스 방수 운동화라길래 구매한. 되게 오랜 신발 냄새. 반스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얘가 방수가 된대요. 고어텍스 80유로대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친구도 저의 출퇴근길을 비를 함께 맞아줄 신발입니다. 세 번째로 구매한 것은 얘는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고요. 사실 이거를 사기 전에는 친구가 자기 안 쓰는 외장하드가 있다고 해서 빌려줘가지고 친구 덕분에 삶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언제까지고 빌려 쓸 수 없으니까 돈 받은 김에 사야겠다. 진짜 이 영상 찍는 거 용량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머리를 쓴답시고 막 찍고 싶은 장면 호딱 찍고 바로 끄고 막 이랬거든요. 용량도 줄일 겸 해가지고. 그렇게 찍으니까 막상 편집할 때 장면이 너무 훅훅훅훅 끝나는 느낌? 그러니까 앞뒤로 여유가 좀 있어야 연결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킬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자 외장 하드를 구매하였고 잘 써보겠습니다. 택배들이 온 지 시간이 조금 많이 됐거든요. 제가 네 번째 거 마지막으로 이것을 구매를 했는데 얘가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얘 오면 찍어야지 하다가 거의 지금 2주가 지났고 그 사이에 출퇴근을 하는데 비가 계속 이제 오기 시작해서 빨리 이 언박싱 영상을 찍어야 내가 저 가방들을 메고 저 신발을 신고 출퇴근을 할 텐데 대체 얘는 언제 오는 거야 했는데 아직도 안 와서 그냥 없는 채로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거는 이 까르 블랑시라고 해서 오르쉐 박물관이랑 오란주리 박물관에 같이 쓸 수 있는, 요게 있으면 줄을 안 서도 되고 입장 제한이 없고 이게 또 1인이랑 2인용이
있거든요. 2인용 사시면 저 외에 동반 1인 무료로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파리에 살면서 박물관에 간 게 손에 꼽거든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여유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쉬는 날이나 시간이 있을 때 해볼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여유가 있어야 박물관에도 좀 가고 미술관에도 좀 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여유가 많이 없었고, 또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박물관이나 이제 전시를 보러 가는 게 굳이 왜?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귀국할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언젠가 귀국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문화가 넘치는 나라에 10년 이상을 산 걸 텐데 그런 미술관이나 박물관 경험하지 않은 걸 후회 안 할 수 있을까? 그건 사실 모르는 일이잖아요. 일단은 그럼 올해 의식적으로라도 조금 가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일 선물 겸 해서 요 까르 블랑시를 가입했습니다. 근데 요게 우편으로 카드가 온다고 했거든요. 주문하고 15일 이내에. 지난 거 같은데 아직 안 와서 기다리다 더 이상 비를 맞고 다닐 수 없다 해서 일단은 나머지 제품들 언박싱을 해봤고, 그래서 올해는 오르쉐랑 오랑주리를 조금 가볼 생각이고, 오랑주리는 사실 한 번도 안 가봤고 오르쉐만 2번, 3번 정도 가봤거든요. 동반 1인 무료인 까르 블랑시 듀오로 샀기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나 마침 파리에 가는데 오르쉐에 갈 건데 오랑주리에 갈 건데 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2025년 1월에 제작되었으므로 1년 뒤인 2026년 1월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입장하고, 뭐 괜찮으시면 같이 구경도 하고,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참고로 저는 I고요. 어색하면 말 더 많아지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오디오가 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다는 말씀 드리면서 올해는 오랑주리랑 오르쉐 자주 가볼 예정이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거 해놓고 안 갈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지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같은 맥락에서 여행도 사실 잘 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의 큰 도시는 제가 만약에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여행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어디 여행을 가야겠다 생각하면 큰 도시들을 주로 가니까 프랑스에 살면서 대도시 말고 작은 도시들을 좀 가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소도시들은 사실 루트에 넣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소도시 쪽으로 여행을 가보자 또 다짐을 하면서, 그 SNCF라고 얼마 내면 이제 카드를 발급해주고 그 카드가 있으면 티켓을 살 때 성수기에도 가격 할인을 조금 받을 수 있다든지, 비성수기 때는 돈을 추가로 안 내도 된다든지 뭐 이런 혜택이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내가 올해 여행을 좀 자주 가야겠다 싶으면 그 카드를 구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카드를 추가로 구독을 할지 안 할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6세가 안 되신 분들은 이 2개 다 무조건 하세요. 이제 까르 블랑시, 나비고, 떼제베 맥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다 하세요. 엄청 싸더라고요.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아주 마구마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언박싱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잘란도 사이트도 프랑스에서 이용하시면 꽤 괜찮은 브랜드들이 주로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아이쇼핑 하는 맛이 낭낭하고요. 저는 생일 주간이니까 뭘 더 살지 아이쇼핑을 좀 하면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혹시 생일이신 분들 생일 축하드리고, 저도 저한테 축하하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들어가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을 안 해서 한국 시간으로 지금 설 연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겠죠? 오늘 쉬는 날인데 제가 뭐 쉰다고 어디 외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뭔가 설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손만두가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와, 쉬는 날 진짜 안 나가는데 오늘 한번 가보려고. 나 진짜 손만두 너무 먹고 싶어. 왠지 참을 수가 없네. 사러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준비를 하고서도 안 나간 적이 많기 때문에 나갈지 안 나갈지 미지수지만 준비를 하고 마트 다녀오겠습니다.
왕복 왔는데 너무 너무 피곤해. 하지만 만두 만들어야 돼. 만두 먹고 싶어. 자전거를 잘못 걸려가지고 언덕을 그냥 허벅지 터지게 밟고 올라오느라고 기력을 상실했습니다. 좀만 쉬어볼게요. 너무 힘들다. 무슨 당면 불리는데 24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이제 만두. 만두 대체 언제 먹을 수... 만두 가보자고. 근데 당면을 좀 삶아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만두 안 해봐가지고 이거 만두가 생각보다 어렵겠는데? 만두 간단한 거 아니었어? 제가 여태 재료만 보고 재료만 사왔는데 레시피를 지금 찾아봤어요. 아무튼 Let's go, let's go. 그래서 이렇게 고기만두와 김치만두 속을 벌레벌레 완성했습니다. 뭐 두부 물기 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는데 모르겠고 잘 싸보려고요. 내일 노동엔 이제 또 드라마를 봐줘야지. 두두두 기다리고 기다리고서 만두. 와, 지금 만두 싸다 말고 이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간장샷. 소금을 좀 더 넣어야겠다. 이거 맛있어. 진한도. 만두 하길 너무 잘했다. 마루 먹고 만두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카메라 켜고 찍었을 때보다 만두를 더 예쁘게 만든 것 같은